안녕하세요. 제가 벌써 아기를 낳은 지 10개월이 넘었어요. 요즘엔 진짜 아기가 움직이고 일어서고 하느라 진짜 신생아 때보다 더 빡센 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국과 호주의 임상과 출산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호주는 한국처럼 산부인과에 방문을 하지 않아요. 왜 한국은 산부인과가 동네마다 많아서 두 주를 확인하면 산부인과로 바로 가잖아요. 거기서 바로 초음파도 봐주고 피검사도 거기서 바로 하고, 그런데 호주는 산부인과는 스페셜리스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GP한테 소견서를 받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고 그냥 GP랑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GP한테 피검사 소견서도 받고 그리고 초음파 소견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GP랑 다 해결을 해요. 그리고 분만병원 같은 경우는 GP한테서 애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GP가 이제 첫 번째 초음파를 끝내고 그 결과를 본 이후에 분만병원에 보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서류를 줘요. 그래서 그거 필아웃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면 그 분만을 할 병원에서 이제 미드와이프랑 약속을 잡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러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초음파인데요. 한국 분들은 초음파를 정말 자주 보시더라고요. 특히 초기에는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매주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호주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딱 3번만 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8주쯤에 하는 데이팅 스캔이라고 해서 이제 아기 집이 잘 자리를 잡았는지,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예정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는 스캔인데요. 왜 한국은 거의 아기 이제 2주를 보면 거의 피검사하고 바로 이제 초음파도 바로 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난항부터 보고 아기집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호주는 8주쯤에 보기를 권고를 하고 그때쯤 되면 이제 아기집은 물론 이제 심장까지 뛰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초음파는 11주에서 13주 사이에 하는 NT 스캔인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기형아 검사에 해당하는 초음파인데, 그때 이제 목 투명대 검사를 하고 또 이제 그때쯤이면 장기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을 때여가지고 장기에 문제 없는지 그런 걸 간단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초음파에서는 이거는 18주에서 20주 사이에 하는 것 같은데 모포로지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기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초음파예요. 비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하는 데이팅 스캔은 무료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스캔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11불 95센트를 내고 메디케어에서 61불 95센트를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이외에도 3번 정도를 더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15주쯤 정도에 제가 기절을 해가지고 뒤로 넘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웰페어 체크로 한 번 또 했고, 또 27주쯤에 좀 피비침이 살짝 있어가지고 그때 응급으로 한 번 더 하고, 이제 36주, 37주 정도에 이제 GP나 미드와이프에 따라서 이제 아기 포지션이나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옵셔널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했고, 비용 같은 경우는 15주랑 37주에 했던 거는 똑같이 211불 95센트 내고 61불 95센트 돌려받았고, 그 피비침이 있었을 때 했던 응급으로 했던 초음파는 무료였어요. 근데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초음파 하는 기관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상이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차이점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를 낳으면 바로 이제 아기를 닦고 키도 측정하고 몸무게 측정하고 그런 걸 먼저 하는 것 같은데, 호주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바로 엄마한테 줘요. 엄마 가슴팍에 안겨주고 남편 테둘 자르고 이제 바로 이제 다른 미드와이프나 의사들이 뒤처리 이렇게 후처치 해주고, 그리고 나서 모유 수유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서 머리둘레 재고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바로 이제 샤워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해보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출산하고 바로 샤워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찝찝했기 때문에 샤워하는 건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차이점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산후조리원의 유무인데요. 한국은 산후조리원이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당연한 이렇게 코스처럼 이제 아기 나면 바로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가시는데, 한국은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24시간 무조건 모자 동실이고요. 사립병원 같은 경우는 신생아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퍼블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퍼블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기를 낳는 그 순간부터 태어날 때까지 무조건 모자 동실입니다. 자연분만의 경우는 제가 물어봤는데 보통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해 있고,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보통 4박 5일 정도 입원을 해 있는다고 해야 별 문제가 없으면, 근데 만약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퇴원 준비가 됐지만 만약에 내가 더 있고 싶다면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원해 있는 동안 수유 교육도 해주고요. 그리고 뭐 모교 교육 같은 것도 해주고, 만약에 수유에 어려움이 있다면 락테이션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세도 봐주고 기구 추천 같은 것도 해주고,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기 청각 검사나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아과 의사가 와서 다 체크를 해주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퇴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차이점은 이제 이렇게 퇴원을 하면 산후조리원은 없지만 미드와이프가 집으로 방문을 해요. 그 방문을 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으면 2번에서 3번 정도 오는 것 같고, 좀 더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있다 하면은 좀 더 그 방문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미드와이프가 집에 왔었고요. 와가지고 이제 또 아기 몸무게 잘 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황달기가 있으면 황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또 이제 호주는 웬만해선 회원부 절개를 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기를 빼야 됐었어가지고 회원부 절개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상처가 어떻게 아물고 있는지 확인도 해주고, 다시 한번 이제 수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 같은 것도 다시 봐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유가 늦게 돌아가지고 그런 거 확인도 해주고, 나중에 이제 락테이션 컨설턴트랑 연결도 해주고 그런 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었어도 퇴원 후에 2주까지는 아직 환자로 취급을 받아서 아기가 밤늦게 막 너무 울거나 질문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언제든지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서 도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은 저는 당연히 공립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무료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딱 48시간 정도 입원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집에 가고 싶어서 계속 집에 보내달라고 엄청 쫄라가지고 진짜 빨리 퇴원을 했는데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정도 입원을 해 있었고, 무통주사 에피듀로도 받았고, 그리고 그 에피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헤피커스 같은 것도 쓰고 그랬는데 병원비는 0원이었습니다. 차이점은 크게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아서 더 마음이 편했던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분만실이 최근에 다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크고 넓고 깨끗하고. 근데 이제 분만한 후에 분만실에서는 이제 아기 낳고 한 5시간, 6시간까지 밖에 못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병실에 간데 거기는 이제 아직 리모델링이 안 된 오래된 곳이었는데 대충 수준이 어떤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실망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미드와이프들이 다 정말 너무 나이스하고 다 프로페셔널하고 그랬기 때문에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국식으로 병원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당황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일하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식단이 어떤지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 밥이 나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당황을 하거나 실망을 하진 않았어요.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렇게 실망 크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던 출산이었습니다.
만약 궁금한 게 더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잘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